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30대 미혼 남자로서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원인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앞으로 명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는 나무위키에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에 대한 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재밌어서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사 분담, 가사 노동, 그리고 제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이 두 부분은 집안마다 분위기가 워낙 다르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번 영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 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양쪽 다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손주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는 임영웅 얘기만 하시고 이 손주는 티니핑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니핑이라는 주제가 나쁜 게 아니고 임영웅이라는 주제가 대화의 주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추석 때 가족들 만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취업, 정치, 종교, 결혼, 교육, 이런 짤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끼리만 오케이 하면. 대화의 주제가 BL이든 GL이든 LGBT든 당사자들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애초에 그 사람이 긁힐 것 같은 거,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느낌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너 긁히지 마, 그런 걸 물어봐 놓고 넌 예민하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 물어본 사람이 좀 더 잘못인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인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이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면은, 진짜 가까운 사이 그런 게 아니면 1년에 딱 2번 보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입니다. 그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이 명절 때 만나서 궁금하고 본인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 1년에 딱 2번 물어보는 게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거는 이분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그거일 뿐이에요. 솔직해져 봅시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분이 진짜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취업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기깔나는 스킬이나 뭔가 도움을, 팁을 준다고 하면은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나 때는 이랬다, 이래라 저래라,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듣고 있는 사람이 좋겠냐고요. 솔직히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을 돕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혼 정보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에 대한 그런 전문가, 헤드헌터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직접적인 도움을 주긴 어려우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민하는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거를 안 물어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뭔가 도움을 적절하게 줄 수 없으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오히려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그냥 소개팅 할 때 밥값이나 차값에 보태 써라 라고 용돈을 준다든지, 이게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와 선비의 나라 조선에서는 그 연장자가 어린 사람한테 무슨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특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줄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없지는 않죠. 예를 들어보면 이 자녀 세대들도 아까 예를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이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이분들의 노후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인정이죠.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병이 있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산은 얼마나 모았고, 향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면 이분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언짢겠죠. 당연히 대답도 안 할 거고. 사실 이분들한테도 이런 주제가 덮어놓고 그냥 나쁘고 피해야 할 주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의사이거나 건강 관련 전문가거나, 돈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낸 사람이 자산관리 전문가라든지 상담을 해드릴 요량으로 이야기를 꺼낸 거였다면 이분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시겠죠. 결론은 사람에 따라서 이쪽 사람들이건 이쪽 사람들이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서스럼 없이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해당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듣는 사람도 도움 될 것도 없고 기분만 나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겠죠. 직계가족 외에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그다음 경조사 이런 정도 때 만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도 각박한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이름 기억하고 지내는 사람이 100명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해본 미래의 추석 명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행복한 연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가족 단위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거니까, 줄어들고 있으니까 제사가 축소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고, 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방에 내려가서 명절 때 가족들 막 20명, 30명씩 혹은 더 많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가족 행사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제 기준으로 보면 저랑 동생은 80년대, 90년대생 이렇게 되고, 부모님은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걸쳐 있으시고, 저희 세대 때 사촌들이랑 친밀한 정도가 부모님 세대 때 친밀한 정도보다 훨씬 옅은 것 같아요. 만남이나 연락의 횟수가 줄어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드는 생각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 분할 같은 문제나 뭐 각자 부모님들한테 이제 뭐 저 집은 이상하다, 뭐 가스라이팅 당해서 싸우지만 않으면 그래도 평탄은 친다, 나쁘지만 않으면 뭐 보통은 간다, 뭐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지가 않다고 하면 솔직히 뭐 명절 때 만날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어르신, 뭐 조부모 세대 혹은 그 윗세대가 계시면 뭔가 이렇게 모여지는 응집력이 좀 더 큰데, 어르신들이 좀 돌아가시고 할수록 같이 모이게 되는 결속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사촌들이나 이런 모임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관계가 뭐 악화되고 나빠서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정해진 수순 같아요. 정해진 수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생활 양식이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그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 분들은 여기에 좀 더 익숙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보다는 당연히 더 이쪽에 가고 싶어 하고,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명절 연휴 때 길게 이제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핵가족이고 뭐 혼자 살거나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대가족 사회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좀 더 사람들의 명절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고 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1년의 명절 때 설날, 추석, 그리고 뭐 경조사 이렇게만 거의 보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일 필요는 없는 게 서로에게 좋다인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게 필수에서 선택으로 거의 넘어온 시점에 필수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할 마음이 더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잖아요.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겠죠. 다 자란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연휴 때는 나는 좀 여행을 가고 싶다,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시간 내기도 좀 어려웠고 좀 여행을 가겠다, 혹은 나는 진짜로 지금은 정말 좀 쉼이 필요하다, 집에서 좀 요양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용인을 해줄 수 있을 때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월급 주는 데도 아니고, 뭐 필참 안 하면 막 윗사람 눈에 어긋나가지고 뭐 승진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니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평생 안 나오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예전에 동생이 대학생 때인가 한번 구정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행을 한번 갔어요. 막상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저도 가만히 있었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걸 담아두고 있었더라고요. 찌질하게. 이 친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가 뭐 역할이 굉장히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개를 잡으면 양동이에다가 그걸 넣어 놓은대요. 이 개가 충분히 혼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양동이임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못한대요. 왜 못하냐면 누군가 한 명이 탈출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끄집어 내린대요. 그래서 끄집어 내려서 못 도망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진짜 개 같은 생각을 했구나 했던 게 떠오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진짜 인성이 좀 덜 됐다, 미혼인 상태인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사회가 굉장히 지금 급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뭐 아빠 엄마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밑에 세대, 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잖아요.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석기 시대를 봅시다. 그때는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갈등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세대, 뭐 아빠 세대 다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명하복, 뭐 연장자 말에 무조건 따르고 이런 거보다는 서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적어도 나쁘지는 않은 결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는 명절 당일 하루에만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굉장히 뭐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는 않아요.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뭐 유튜브 한다고 하고
썩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응원한다 뭐 이 정도 스탠스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되고 사실 좀 부담은 되거든요. 근데 괜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섀도우 벽씩 날리고 있는 거이기도 같기도 한데, 요새 모임 같은 것도 잘 안 나가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뭐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고 이런 거는 친구들 보고 그러긴 하는데, 가급적 모임 같은 데는 가면 에너지가 너무 빨리고, 지금은 좀 대규모 그런 행사 그런 데는 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도 추모공원 같은 데 가고 가족 행사가 있고 그러긴 한데, 돌아가신 분도 이해를 이런 부분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무 위키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웃겨서 재밌어서 한번 같이 봐보고자 합니다. 명절 증후군, 목차, 개요, 원인, 특징, 개선법, 명절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재밌겠는데요. 명절 증후군의 약화, 해결법, 세계의 명절 증후군, 기타 관련 문서. 개요에 보면 성인 54%, 설 스트레스 이제 그만. 자료 제공 사람인, 성인 남녀 1,004명 대상. 미혼자 설 스트레스 이유,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서 56.4%.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 기혼자 설 스트레스 이유,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 처가,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확실히 굉장히 다르네요. 미혼은 어른들 잔소리, 이것도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황을 잔소리 하면서 근황 물어보니까. 기혼자는 챙겨야 될 가족이 생기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짤없죠.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그분들도 불편하실 테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같이 보낸 시간이 다르고, 그런 하다못해 같이 나고 자란 뭐 엄마 아빠 형동생끼리도 싸우는 판에, 어쨌든 돈 문제가 좀 굉장히 크다. 기혼자들은 제사 음식 준비 등이 힘들어서. 그쵸. 이것도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테마죠. 명절 증후군은 명절 동안 겪게 되는 피로 등의 각종 방어 기제를 말한다. 오죽하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거겠죠. 자, 원인 보겠습니다. 명절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 준비와 가족 친척들과 만남에서 비롯되는 노동과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특징! 읽기 전에 서로 위로하자. 이런 스트레스에는 공감이 최고의 해결책은 되지 못해도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은 똑똑히 피해 사실을 기억해도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쵸? 이거 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느꼈니? 몰랐다. 예. 인간 3.1 인간관계의 갈등, 변질된 유교적 전통, 제사 폐해, 갑을관괴, 상명하복, 내리갈굼, 남존여비. 이런 것들은 진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꼰대 및 오지랖,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고 공통 대화 주제도 서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황이 궁금해 얘기를 꺼내다가 자주 갈등이 빚어지는 유형이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한 훈수나 자랑질, 비교도 금물이다. 세대 갈등, 오부 갈등,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자, 밑에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밑에 거 웃기네.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곤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 댓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부장제가 심한 집안일수록 갈등도 커진다. 3.2 노동 스트레스, 요리, 설거지, 전 부치기와 제사상 차리기 등이 있다. 장거리 이동, 벌초.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네요. 개선법이 있어요. 개선법. 명절 증후군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4.1 명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안 가면 장땡이죠. 스트레스 거의 없죠. 뭐 안 오냐고 쿠사리 주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둘러댈 수 있는 명분은 다음과 같다. 1. 저 바빠서 이번에 못 갑니다. 이번에 공부해야 돼서 못 가요. 취업 준비, 해외 거주할 경우, 군대, 유학, 해외 체류,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거의 무적의 논리죠.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절연, 비혼, 이혼. 가능은 해 보이는데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4.2 명절 모임 개선하기. 첫 번째, 돈으로 노동력을 사기. 음식 준비는 반찬 가게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그쵸?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만나서 음식하고 뭐 설거지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에서만 노동력을 세이브해도 운전을 서로 번갈아 하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렇죠? 물론 뭐 사 먹는 게 집에서 해 먹는 것만 못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정도는
포기해야죠. 그쵸? 정말 먹고 싶다? 본인이 해와서 나눔하세요. 아예 명절 자체를 대행업체에 위임한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대략 30만 원은 노멀형이나 100만 원의 스페셜형 등 여러 가지 옵션이 달려 있고, 가족들은 차례만 지내고 상 차리는 건 대행 업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와. 문제는 가문 어르신이 꼰대 성향이 강해 정성 어쩌고 하는 경우에는 골치가 좀 아프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어르신이라면 이런 걸 묵인해준다.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거리 나눠서 하기. 무임승차행위는 누구든지 간에 안이 꼽게 보일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총대 메고 갈아엎기, 배째기. 집안 어른들도 그냥 예로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쉽게 바꾸려는 마음을 먹기가 어렵다. 그렇겠죠. 뭔가 하던 거를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집안 어른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절연 등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득이 손해보다 앞선다면 정면 돌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이렇게 제사 문화가 없어지기도 한다. 급진적인 거이긴 하지만 누군가 총대 매면 뒤에 줄 서는 사람도 생기겠죠. 다음, 가불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험 및 입시 합격, 소득 증대와 같은 방법이 있다. 이러면은 뭔가 잔소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해방은 되겠네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분위기 만들기.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저 되게 힘듭니다, 요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 육체적으로 상당히 허약한 상태를 보이면 그런 것에 딴지 걸 사람은 어지간해서 없다. 그죠? 저 아픕니다, 죽겠습니다 하는데 걷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것에도 뭐라고 한다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니 손절하는 게 빠르다. 다만 이게 반복되면 안 먹힐 수도 있고 명절 분위기가 정말 경직되기 쉽다. 다양한 뭔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명절 증후군의 약화. 약화. 중장기적으로는 명절 문화의 변화로 차례를 남녀할 것 없이 함께 분담하고 아예 지내지 않는 집안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약화되고 있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한 지역은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는 등 기성세대도 변화를 인식하는 모습은 조금씩 나타내고 있으므로 점점 명절에 모이는 문화를 없애는 집이 많다. 자식 세대 부부들이 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중년층이 장년층으로 넘어가시면서 본인들도 개선하시고 싶은 부분이 예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 세대들과 좀 더 관계를 좋게 맺고 싶어 하시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198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3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83년생들이 결혼하고 2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4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2020년대 이후로는 명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친척들이 한꺼번에 모임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촌 친척이 없거나 많아야 하나 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03인 출생률이 있었나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나 봅니다. 지금 0점 그만할게요. 네. 해결법, 물음표가 있어요. 집안 어른들이 온갖 잔소리, 훈계 등을 하는데 하던 중에 혹은 끝나고 나서 노란색 종이를 주면 그건 사실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금융치료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행복도를 높이기에 해결법이 될 수는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많은 글씨 중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란색 종이를 준다라는 거네요. 세계의 명절 증후군. 이건 뭐야? 우선 명절 증후군이란 단어부터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할리데이 블루스는 전민 심리학회에서 정식 명명하여 목록에서 서술해 두고 있는 단어다. 지역이 가능할 정도로 단어 구성도 똑같고 원인과 증상마저 똑같다. 그래, 이거 굉장히 의외네요.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설 추석이 존재하는 이웃나라인 중화권과 일본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문화를 갖추고 있다. 미국 영화인 데드풀의 설날 인사 영상 예고편에서도 보다시피 Where's your girlfriend?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How much money do you make? When are you having children? Oh, hey, Anyang. Happy Byeong신년. Wishing you all great happiness and prosperity. Right here. 이걸 보고 영미권과 중화권에도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약간 물음표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구권은 잘 모르겠지만 서구의 여성들도 명절의 노동 강도가 한국보다 약하지도 않다. 그래요. 영국의 경우 평균 명절 노동 시간이 22시간, 22시간인데 이 정도면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박 2일을 꼬박 매달리는 거나 마찬가지. 해외에서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없다는 오해가 퍼진 건 유학생이나 외국 교포들이 그 나라의 사회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파편화되거나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요. 좀 우리나라만큼 심할까? 약간 이건 한번 쳐봐야겠네요. 서구권에서 할리데이 블루스, 명절 증후군 어떤지 챗GPT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연말 휴가 시즌, 특히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슬픈 감정이나 우울함은, 이 감정은 스트레스, 고독감, 재정적 부담,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높아진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연말은 보통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홀로 있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랑은 약간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죠? 공통점은 특정한 시기나 기간 동안 느끼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의미한다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이겠죠. 문화적 맥락에서의 차이점, 홀로 있는 사람들, 특히 연휴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일어나는 그런 노동이나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다. 서구권에서는 챗GPT에 의하면 연휴 기간 때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슬퍼, 이런 것들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번 명절 혼자 보내세요 하면 굉장히 그 명절 증후군이 사라질 정도로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나무위키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나무위키라는 게 틀림이 없는 정확한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뜬금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 사는 것을 좀 방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거 봐주시는 분들 어디서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 더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